출범에 맞춰 지역 농어촌 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농어촌 학교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광양 섬진강 일대에서 제철을 맞은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채취량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70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수산단의 수건사업인 석유화학부두의 공용 저장시설 설치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화물선의 채선, 채화 현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흑만공사가 선사 마케팅으로 올해 300만 TU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 유치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가 밀집돼 있는 전남의 경우 도농의 교육 격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이 학교는 본교와 분교를 포함해 학생 수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학교인데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등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학생 수 감소가 예상돼 학교 운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 수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학교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기준이 학생 수에 맞춰져 있고 학생 수 비중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도 달라집니다. 특히 전남의 농어촌 초등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의 60%를 넘어서 지역 농어촌 학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의 이중고 속에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해 말 발의된 관련 특별법은 전남의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학습 교재를 확보를 한달지 또 필요한 우수한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그리고 이제 교육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위원회 설치와 농어촌 학생 우대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돼 교육 환경 개선이 곧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학업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농어촌 학생들의 수업 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녹아들지 지역 교육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범위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3층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1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일반 승객이 머물렀던 3층의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최근 3일 동안 30점 이상의 뼈가 수습된 겁니다. 그 잠수사들이 뒤질 만큼 뒤져서 더 이상 뒤질 수가 없다는 자리에서 지금 어제 오늘 많이 나와요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 달가량이 소요될 DNA 감식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3층에서도 온전한 사람 형태의 유골이 수습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한 사람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 첫 회의를 마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된 경위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도입부터 침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수중에서 선체에 100개 이상의 구멍을 뚫고 구조물을 훼손하는 등 진상규명을 어렵게 한 인양 공정의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거에 대한 훼손이 심해져서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그런 증거 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 선조위는 진상규명 활동 역시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산단의 수건사업인 석유화학부두의 공용저장시설 설치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화물선의 채선, 채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는 여수상의와 공동 추진한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내 공용저장시설 설치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지원 공모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은 국비 100억 원과 민관투자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에 공용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선박에서 가스 등을 싣거나 내리는 로딩암 4기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사 마케팅을 통해 올해 물동량 300만 TEU 달성에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물동량 창출을 위해 미래사업 TF팀을 신설하고 마케팅팀과 함께 선사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사업 TF팀은 올해 수출입 화물 188만 TEU와 환적 화물 45만 TEU 등 300만 TEU 달성을 위해 글로벌 해운동맹 원양항로 유치와 비동맹 선사항로 유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광양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75만 TEU에 이릅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광양 섬진강 일대에서는 제첩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맘때쯤 잡히는 제첩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섬진강입니다. 쇠갈퀴가 달린 그물을 내린 뒤 배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강바닥을 헤집자 섬진강의 명물인 제첩이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본격적인 제첩잡이가 시작된 이곳 섬진강에서는 배 한 척당 하루 평균 600kg 정도의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침 보통 10시 정도 나와가지고 오후 한 5시나 10시 되면 마칩니다. 날씨도 좋고 염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제첩이 최고 맛이 있죠. 올해 섬진강에서 채취되는 제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700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30kg에 9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 잡히기 무섭게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갱물하고 민물하고 이 섞이는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섬진강 특유의 향이 납니다. 제첩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시작된 섬진강 제첩잡이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수협이 오늘부터 올해 갯장어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수협에 따르면 오늘 갯장어 위판가는 1kg당 평균 22,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협 측은 올해 갯장어 위판액이 3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남해와 서해 바닷모래 채취를 최대 2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서식지 파괴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기 순천시 의장이 직접 시정 질문에 나서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시 행정에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임 의장은 오늘 제213회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팔마비와 환선정, 죽도봉 등 지역의 상징적인 역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화 사업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충훈 시장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겠다며 의회와 순천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가 오는 2021년 올림피아드 걷기대회 지역 유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기반 여건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올림피아드 걷기대회를 개최하면 세계적인 걷기 열풍의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조충훈 시장도 지역의 걷기 좋은 환경 인프라 구축이 시민들과 동호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회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낚시어선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동부 지역의 낚시어선 출항 횟수는 8,700여 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었지만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오는 19일까지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잇따라 맺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여수산단 상생발전 공동업무협약에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등 지금까지 22곳의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50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임직원 700여 명이 여수시로 전입했으며 1,674억여 원의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자연재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121곳의 관리 책임자로 공무원과 이장 등을 복수 지정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행정기관에 한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고흥산 커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조직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커피산업 발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커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커피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